제10장 마음의 양식 4항 관절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필자의 초보 시절 경험인데 직장 생활하다 그만두고 입사했을 때였다. 당시 필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전문 수련인이어서 머리를 식힐 겸 그를 보러 온 것이었지 공부 잘하는 자가를 가지고 입사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제 쌍둥이가 먼저 입사해 있었어요. 95년도에 회사 이제 그만두면서 쉴 겸 회사 그만뒀고 하니까 뭐 그만둔 사람의 심정이 쉽지 않죠. 공부 저것도 있고 해서 쌍둥이고 하니까 기록사는 이제 온 거예요. 10개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있었는데 95년부터 96년 5월 3일 날 이제 자산한 거지. 그 전에 음력 1월 1일 날 초기가 되고 숙변을 뽑았어. 기억하기도 좋아. 그래서 아주 시골집이라 그 푸세식 시커먼 변 아주 겨울이니까 얼잖아. 보이죠? 봤어요. 그래서 냄새도 지독한 초기가 되면 그 숙변을 뽑아요 몸에서. 아유 얼마나 독한지 몰라 냄새가. 뇌폐물이 나온 거야 몸에 뇌폐물이. 나중에도 또 뽑긴 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초기가 되면 그래서 알고 있었지. 또 선배님 있어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그분 가르침 많이 받았어요. 대사형이셨어. 나중에 9살 만에 연상이셨는데 봉순 옆에서 모셨고 봉선이라고 그래. 신선을 받든다. 봉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봉선 말씀에 그런 거예요. 선비가 그거야. 성공자 신선 옆에서 보좌하면서 가르침 받아오면서 보좌도 하고 자기도 신선되는 공부하고 있잖아. 그게 선비예요. 선비가 신선선자 옆에 비장할 때 비자예요. 예비한다는 그걸 준비하는 데 있고 뭐 그런 뜻이야. 그 한자는 그걸 쓰는데 선비? 꼭 이게 뭐 선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라고. 2,500년밖에 됐어. 6.25 우리 1만 년 내려왔는데 1만 년 됐다고 말씀하시죠 봉선님께서. 다 불교가 지금 주로 산에 있는 게 우리 공부하던 데야. 산꼭대기 절들이 거기 산에가 있잖아. 불교 인도 산꼭대기 안 있어요? 절 다 도시에 있어요. 태국이 어디 다 가봐. 다 도시에 있지. 틀리지? 우리는 왜 산에 있지? 내가 공부하던 거라. 원래 산에서 공부했잖아. 그래서 절들도 산에 꼭대기 절은 좀 밑에 있더라도 본절은 또 갑사만 해도 좀 올라와서 있지만 어째 산속에 있지만 밑에 있고 암자들은 다 꼭대기가 있다고. 대잠 저쪽 계룡산 이쪽에 그 꼭대기 있어요. 산 꼭대기 대잠. 거기 무문관이라고 해서 수련하는 사람 있는 장소가 거기 있어. 암자가. 신흥암도 또 더 올라와서 수정봉 바로 밑에 있어요. 좋은 자리 그런 자리 가서 절이 앉는 거야. 암자가 거기서 산에 공부하러 다닌 거야. 원래 공부하던 공부자들이 있던 자리인 거지. 그런 거를 우리 그 공부가 쇠하고 불교가 하니까 불교로 바뀐 거야. 처음부터 그거로 진 게 아니고 우리 공부하던 자리를 쇠하고 공부자가 저기 하고 불교가 차지하고 앉은 거라고. 그 전각 이름만 보면 안 돼. 대웅전이잖아. 거기 지금 이제 부처님은 앉혔지만 불상이 앉았지만 이름이 틀리잖아. 대웅전. 한문이 나중에 한문으로서 대웅이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웅전이잖아. 우리 하늘 대전 한밭이거든요. 우리 고유어야. 한자 없었을 때 쓰던 말. 한얼, 한울, 한알 이렇게 말을 해. 천지인을 천부경 천지인. 우리가 삼신 할머니 삼신 그걸 한얼림 뭐야. 봉수님께서도 책에 한얼림이라고 쓰셨어요. 한백엄이 한자잖아. 없었을 때 한얼림이라고 했다고. 우리말로 한얼림 한울림에다 하늘림 이렇게 바뀐 거야. 하늘을 뜻하기도 하니까 한울 큰 울타리 우주를 뜻해. 하나님의 채 한울 스스로 있어. 벌써 말해도 벌써 이제 있잖아. 한알 큰 알 가장 큰 알 한백음의 채 한알 우주가 하나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 천지인 신인을 뜻해. 처음 사람 한알림이야. 그게 우리가 다 알에서 나와. 만물은 응? 실제 알에서 나와. 지금은 알 아니어도 수정은 아니잖아. 사실 거기서 큰 거잖아. 엄마 뱃속에서. 다른 애들 알 그냥 낳기도 했는데 그거를 발전하기 쉽게 하면서 그게 알 낳다가 태에서 낳기 발전해 가면서 그렇게 변한 거야. 송도 단송이었다가 양송이 되고 그렇게 발전해 간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보러 왔던 거야. 심란하고 이제 했으니까. 그리고 공부는 회사 다닐 때도 계속 했었고 해서 밤에는 꼭 자기 전에 꼭 2시간 이상을 하다가 누워서 자고 자면서도 하고 습관을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 2시간 앉아서 치면 앉는 건데 이제 버텨서 2시간 버틴다고. 나중에는 버팅겨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야지 그것도 습관이 되고.
처음엔 뜨면 않고 잘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점점 그 정성 깊어져서 하게 되는 거라 점점 그렇게 가요. 2시간 앉아서 하면 수시간만 하네. 하다 보면 잘 되면 더도 하고 그러는 거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점점 이렇게 오히려 할수록 잘 될수록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죠. 되게 그렇게 가 자꾸. 기운 쌓이면 벌써 여기저기 막 좋아지고 막 그래. 몸도 좋아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가장 먼저 시력 좋아지는 거 느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어. 안과 검사하면 봐서 시력 좋아지는 게 알 수 있어 바로. 전문수련 아닌 전문수련인으로. 그전에도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서는 따로 할 일 없고 그 사람 하는 거니까 밥 먹으면 공부만 하는 사람이 된 거지. 무슨 때가 돼가지고 백일공룡 이거 공부하는 법을 그거를 대사용 그분이 가르쳐 준 거야 그때. 이것도 상처에서 하는 공부법 중에 일 수 있어 이게 백일공룡이. 그걸 가르쳐 줘가지고 훨씬 빨리 갈 수 있어 그걸 하면. 조식으로 계속 할 거를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빨리 간다고. 기를 훨씬 더 빨리 잘 쌓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걸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짧은 시간에. 제가 근데 그 법을 하는 거 있는데, 근데 여기 그건 공개 못 하는데, 같이 했던 그 동호자들, 그때 몇십 명이 모였어요. 제가 초창기를 가장 먼저 빨리 하기도 했는데, 순서상은 제가 3번째 했어요. 먼저 한 사람 하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다 거기서 좀 어느 정도 나가고 멈추고, 그 2번째 한 사람은 여기 열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뒤는 모르겠고, 그 뒤는 잘 못 만났고, 3번째 저였는데, 그 뒤로 같이 한 사람 중에서는 그 하는 법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길게 많이 했고 그것도 있어요. 나중에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리고 공부도 실제로 지금까지도 공부 제가 가장 많이 나가서 좀 성공했던 사람 일반제 성공은 오도송 참나를 깨달아라 참나를 깨달아라 참나를 깨닫는 게 성공인데 2009년 12월 9일 참나 오도송하고 참나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성공자의 자격을 얻은 것은 2015년 초에 얻었어. 5년 조금 더 공부하고 성공자 자격을 얻은 거야. 참나 깨닫고 오도송을 하고도 5년을 더 걸려서 공부하고서 성공자의 자격을 얻었다고. 근데 지금 참나 깨닫던 사람도 없고 한 명도 없고 아직도. 지금 무슨 벌써 얼마예요 저는. 지금 16년 좀 더 됐네 만으로. 성통한 거는 28년 됐어요. 98년 초였어 그는. 백일공룡 공부 굉장한 거예요. 대명 공부 때가 되면 백일공룡 이런 게 일단 들었잖아요. 저 상충현상 나타난다고 백일공룡 한다는 거. 그게 그냥 그것만이 아니고 법이 있어요. 예, 법을 저한테 와서 배우셔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뒤로 훨씬 빨리 나가고 거기서 그냥 그러고 말 수 있는 걸 더 빨리 나가서 초계도 가고 갈 수 있어요 쭉쭉. 전생하고 관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때가 때때로 그런 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서 자기 혼자 독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법이다. 백일공룡도. 거기에 되면 그때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하면 쫙쫙쫙 해서 빨리 가서 단도 빨리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오 완전히 막 팍팍 가나. 그때는 이제 공부하는 맛 날 정도 확 나오니까. 기회가 없어서 그럴 기운 쌓는 게 빨라져요. 예. 기존에 하던 조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 조식으로는 초학이라니까 조식이. 그 뒤 더 못 나가는 거야 조식. 조식으로 사람들 지금까지 조식만 하는 사람들 있어? 초학이에요. 공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제 말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러 갔는데 거기서 한 10개월 좀 안 되는 동안 있으면서 그 전까지는 그 단전만 잡고 옆에도 안 뚫고 기혈뚫기 옆에 하단 소출 그것도 안 하고 하단전만 한 거야. 계속 그냥 호흡이 길어지도록 기운 많이 쌓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처음 좌엽을 하나 뚫는 것을 현빈 일규 그래. 처음 일규 한 구멍을 뚫었다 그거야. 하단전에서 한 구멍 길 나가기 시작한 거지. 하단전만 있다가 길 하나도 못 나간 거야. 하나 나간 거야. 일기도 중요해. 그래서 시작이라 하단전이 생겨야 시작할 수 있고 하단전 다음 일기가 뚫어야 그 다음 하단전만 아니고 길을 갈 수 있죠. 길을 가는 걸 시작한 거야. 일기도 중요해. 현빈 일기라고 그래. 그거를 차곡차곡 가야 돼요. 그렇게. 근데 그 일기도 안 됐었는데 시험을 몇 번 했어요. 시험을 3번 했어. 시험에 있는 걸 2번 지고 3번째 이겨내고 안 갔어요. 집에 갈 일이 꼭 생겨서 안 갔어. 그날 저녁에 가고가 남다르더라고. 집안일도 팽개치고 하는 건데 뭔가 대가로 했다 이 심리가 있어. 집중이 더 강하게 되더라고. 그랬더니 그날 밤 공부하는 사이에 나머지 다 뚫었어요. 관절을 다 뚫었어요. 그러니까 하단 소추전 관절 다 뚫었다고. 기운이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갔다고 저갈 거 없어. 기운 쌓고 있으면 때가 돼서 갈 때 확 잘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운 쌓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각오는 없었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조식 수련만 하는 전문 수련이 되어 공부하던 중이었는데 중요한 간절 앞에서 꼭 집에 갈 일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자 가까운 공부자가 말했다. 쌍둥이는 아무래도 보통 남하고 다른 형제하고도 또 달라요. 나 둘이 있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없는 얘기는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시험이야. 가면 성관계를 할 것이고 그럼 후퇴해.
이겨내고 가지 말아야 관절을 뚫고 나아갈 수 있어. 시험이었던 거예요. 관절 하나하나가 계급이야. 시험을 해요. 이걸 다 뚫었는데 하다 좀 다 돌렸는데 그게 이제 초계도 아니야 그거는. 다음이 초계 관절이야. 초계 관절을 뚫어야 초계가 되는 거예요. 초계 관절은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 어디라고 봉수님 말씀 안 해줘놓고 살짝 밖으로 대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거니까. 공부다 그래서 갈 사람이어야 그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많이 뭔지 알아둔다고 좋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괜한 거야. 다 때가 돼서 딱딱 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 3조 스승님의 4조 우조 자조 그러면 성공한 공부자인 스승 4조에 가르치며야 하고 그 다음에 우조는 도반. 이거 길목이야 이렇게. 스승이 있으면 가르쳐서 바로 없지만 스승 아니어도 도반이 있어. 먼저 한 선배가 있으면 선배가 자기 가는 길 아니까 얘기를 해줘서 요때 이렇게 해라 딱딱 때마다 해주면 빡빡빡 가. 헤매지 않고. 물론 그러다가 헤매다가 그냥 말고 찌푸려져서 끝나기도 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혼자 독학하면 바보야. 되지도 않아 독학은. 되는 게 아니야 독학은. 가르침이라니까 독학을 어떻게 해. 수도지휘 겨우 성인 말씀 아니야. 수도는 사회에서는 독학으로 할 수 있어. 형이학은. 정신 공부는 길을 몰라서 스승이 없으면 절대 못한다고. 스승이 이런 우리 같은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산신이 스승이야. 송무한 공부자 신손 송공자. 그 산에 가서 공부하는 거야. 응? 하다 보면 자꾸 계제가 차곡차곡 많이 가는 사람은 자꾸 올라가서 높은 자리 가서 해야 되는 거고 높은 땅꼭대기 가서 해야 되는 거고 땅꼭대기 가서 해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안 되는 땅꼭대기 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그거 아니고 어쨌든 거쳐 가야 되는 거야. 차곡차곡 밟아가서 단계를. 근데 여기 이제 시험을 해요. 이렇게 3번이나 했죠. 그것도 한 번 아니고. 색깔이로 꼭 여자 저기 온다고. 집에 가봐. 벌써 몇 달 굶었는데. 제가 이때 30대 중반이었어요. 한참 저가 나이인데 안 하고 기운도 이게 또 왕성해 정력이. 이 정각 공부 정 쌓는 거라 오죽해? 참아가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으로 온 거야 이게. 집안에 꼭 가야 될 일이 생겼어. 연락이 왔는데 이제 집안 뭔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될 일이 생긴 거야. 또 이리 얘기해 주는 거야. 먼저 겪어봐서 그런 시험을 전문 수련이니까 먼저 시험을 겪어. 시험을 해야 되는 거야. 괴롭히는 거 같아도 아니야.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그걸 이겨는 극기에 대해서 자꾸 나아가는 거야. 그거 안 하면 가르침이 아니야. 시험이 가르침이에요. 진급 시험이에요. 시험이 쉽게 얘기하면. 관절 하나하나가 다 그래. 시험이야. 모르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 시험을 안 해. 안 가르치는 거거든. 열심히 안 하니까 자기는 그런 시험 없다고. 모르니까 또 잘하네. 모르면 그래. 자기 아는 것만큼 얘기를 해 항상. 그러나 그때는 공부나 시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꼭 가야만 할 것 같아서 가더라도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집에를 갔다. 그러나 결국 성관계를 했다. 오랜만에 하는 나뿐만 아니고 와이프도 그렇잖아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반년 넘도록 성관계를 이때는 반년 안 됐을 건데 어쨌든 못했던 데다 아내를 옆에 두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와보니 꼭 오지는 않았어도 되었던 일이었다. 묘하지. 가보니까 꼭 오지는 않았어도 되었던 거였어. 시험이 맞았다. 그리고 실제로 호흡이 후퇴했다. 성관계하고 갔잖아요. 다음날 바로 갔어요. 다음날 일부러 온 건데 별게 아니었잖아. 꼭 안 왔어도 되는 거였고 다음날 바로 돌아왔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던 중이니까 그때는 또 진짜 전문 수련처럼 하루 종일 공부를 했으니까 밥 먹으면 공부하고 밥 먹으면 공부하고 공부가 다예요. 주가 공부니까. 네, 주가 공부니까. 그리고 밤에는 꼬박 새는 거, 밤 공부를 해요. 초저녁 해지면 저녁 먹고 운동을 하든지 뭐 배 꺼트리고 어쩌고 하고 그러고 앉아서부터 밤에는 특히 꼬박 아침까지 공부하는 거, 앉아서 공부하는 거야. 전문 수련은 그거예요. 일단 밤에 하는 거야. 낮에 하는 건 또 그 다음에 내 과외로 더 하든 어쩌든 사이사이 하더라도 밤에는 필이가 좋고 이때 갔을 때는 95년도 입사 안 했을 때는 밑에 마을에서 했어요. 치매는 저는 뭐 초창기부터 있었고 봉수님 바로 옆에서 모시는 적이어서 대사형 같은 거였던 거야. 대표격이었어. 그 법을 듣고 해서 공부자들이 모였어요. 치매 수십 명은 아니었고 이렇게 나뉘었는데 사람이 모였지 계속.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를 듣고 모였어. 그리고 많아졌지. 그런데 치매는 이제 몇 명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그 태권도 관장이셔갖고 제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내려오고 다 그랬는데 치매는 근처에 있던 몇 명부터 하기 시작한 거지. 관장님하고 집도 한 집을 썼었어. 우리 삼형제가 옆에 붙어 있었지. 치매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까지 5명이지. 그래서 밥을 같이 해 먹어. 같이 식식하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단체로 하기 시작한 거지.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또 단체로 하면 효과가 훨씬 커요. 평소에 봐도 올바른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효지. 대효야 조직 공부가 대효.
가장 우선에는 첫째가 정신 공부. 사람이 가장 먼저 할 게 정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삶의 본질이고 삶의 목적이야 그게. 그걸 하는 게 가장 우선이어서 도와줘. 천지식명 중에서 가장 그 근처에서 가장 밝은 천지식명이 산신이냐 산주야. 그런 거예요. 훨씬 더 잘 돼. 뭐라 시너지 효과가 있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똑같은 시간 안 돼도 했는데 진행 기운이 쌓이든가 뭐 이런 게 훨씬 낫다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응해서 도와주죠. 상편에서 정신공부자 응해서 도와주죠. 그래서 그냥 집구석 어디 시골 어디 방에 자기 방에 구석에 해도 하기 시작하잖아. 상태에서 바로 알아. 정신공부 바로 알아. 그래가지고 지켜보고 치매는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치매는 모르잖아. 치매는 지켜보고 열심히 하면 나타내 보이시고 신심을 돋궈주는 뭘 해 보여줘. 그럽니다. 꿈인지 뭐 이상한 거에 나타나고 그래.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면 갑자기 현몽인데 산꼭대기 가서 뭐 시험 누구하고 칼싸움을 하든지 뭐도 하든지 뭐 그런 거 쳐도 시험이야. 이기면 문 같은 거 있어. 옛날 우리 저거 고대의 그런 뭐 우리 기와문 뭐 이런 거 있잖아. 문 월동문 같은 문 있잖아. 집에 문 같은 거. 산에 그게 있다고. 궁전 있고 꼭 통과해 들어가야 돼. 종식 제자로 들어갔다. 산에 궁전, 상천에 산꼭대에 궁전이 있다고. 산신 있는 궁전. 그 시험을 관할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꼭 들어간 거야. 정식 제자된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시험을 한다고. 그것도 또 그렇습니다. 밑에부터 계속 그래요. 정식 공부는 특히나 혼자 하는 거 아니어서. 그리고 실제로 호흡이 후퇴했다. 예, 호흡이 후퇴요. 성관계 하고 왔더니 쭉 후퇴하고 보름인가? 성관계 한 번에 빼고 왔는데 보름 후퇴했어. 다시 수련해서 다시 기운 싹지. 보름 지나니까 다시 차가지고 또 시험을 하더라고. 두 번째 또 보름 만에 또 원상복구가 거의 된 거야. 그게 시험을 이겨내면 그 다음 기혈 그러니까 뚫을 수 있을 만큼의 기운 양인 거야.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시험을 한 거야. 시험을 이겨내면 바로 그날 뚫는 거야. 기혈을. 근데 시험에 져서 빼고 왔더니 요거를 다시 복구돼서 시험 치를 준비될 때까지 오는데 다시 보름이 걸렸다고. 근데 두 번째 시험 또 얘기할게요. 꼭 보름이 지나자 원래대로 복구가 되었는데 묘하게도 또 집에 가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이었다. 실제 제 경험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가서 겪어봤잖아요. 시험인 줄 알았죠? 응? 응, 알았어. 근데 사안이 뭔지 알고 또 틀려. 더 강해서 꼭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야 시험이 되지. 그래도 가지 않으면 안 될 일 같았다. 가까운 공부다 또 말렸다. 당해왔던 사람이 아니까. 그 말 들었으면 좋았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해야지. 남 말 듣고 해서 그러면 그 시험이 아니지. 그런 거예요. 예. 시험이야 가지 마. 지금 생각에는 꼭 가야 할 일 같아도 그걸 이겨내야 하는 거야. 꼭 가야 할 일 같거든. 겪어본 사람 알아. 꼭 가야 할 일 같거든. 그래야 시험이지.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쉽게 아니야. 왜 시험 아니야. 그런 시험이 약해는. 그전에 그런 비슷한 시험을 계속 강도 있게 계속 해와. 그렇습니다. 가면 또 후퇴해. 가지 마. 먼저 후퇴한다고 가지 말라 그랬지. 겪어봐서 아는 거지. 또 후퇴 가지 마. 이번엔 나도 시험인지 알았으니까 가더라도 성관계는 절대 안 할 거야. 응, 시험인지는 알았어. 근데 꼭 가야 될 일 같아. 성관계만 안 하면 되겠지. 그걸 간 거야. 근데 아니야. 가문 진 거야. 이 사람 말한 대로. 꼭 가야 할 일 같아도 그걸 이겨내는 가문 이미 진 거야. 가지를 말아야 하는 거야. 그게 시험인 거야. 그것도 나중에 알게 돼요. 성관계에서 그렇게 성관계 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가면 하게 됐어요. 실제로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게 돼서 했다고. 여기서 얘기해. 그래서 가면 이미 진 거야. 가봐라 안 할 수가 있나. 가면 하게 되어 있어. 실제로 이렇더라고. 겪어본 사람은 알아. 그래서 후회해 가지마. 온 거 후회한다. 실제로 후회했어요. 직접 당해봐서 그것이 시험인 줄 분명하게 알았지만 안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참아내고 성관계만은 절대로 하지를 말자 하고 각오를 다지고는 집에 갔다. 이번에는 보름 만이니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참지를 못하고 또다시 성관계를 했고 역시나 내가 꼭 와야만 했던 일은 아니었다. 시험이 맞았다. 호흡도 또다시 후퇴했다. 다시 보름이 지나서야 원래대로 복구가 되는데 정말 묘하게도 또 집에 갈 일이 생겼다. 게다가 내가 꼭 가야 하지 가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두 번이나 다니면서 시험인 줄은 알았는데 그래도 가야만 할 것 같았다. 고민은 많았지만 겨우 이겨내고 가지 않았다.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꼭 가야 안 쉬워. 그래야 시험이 되는 거니까 안 쉬워. 나중엔 자식 버리는 거 아니지만 그런 시험 비슷한 거 나와. 그것도 한 번에 못 이겼어요. 그것도 졌어요. 가고 지고 나서
되게 혼났어. 후배한테 면전에서 그런 방식을 당하고 뭐 이게 뭐지 싶더라고. 멍하니 그 혼난 거야. 혼낸 거야.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는 뜻이 와. 그래야 그래서 너 혼난 거라는 걸 알고 더 잘 지킬 거지. 중요한 시험인 거지. 그거를 그러고 못 이겼더니 중요한 시험이었죠. 그게 마지막 시험이야. 그런 줄 알았어. 누가 또 얘기해줘서 알았어. 이거 나옵니다. 제 책에 어디 썼어요. 가도 결제 깨지 말으면 행사 뭐 있어 사람 뭐였어 갔어? 공부 중에 제가 절대 안 참가하는 사람인데 이번 때가 아니고 더 뒷때예요. 그거는 2006년 이후에 진짜 입사했을 때 그때 얘기예요. 참가 안 하던 사람이 한겨울에 참가를 했더니 웬일이야 이렇게 된 거지. 너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인데 자식 문제로 내가 자살한다고 지금 꼭대기 가서 앉아있다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응?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2006년 입사해서 2007년이지 얼마 안 됐을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애가 자살 생각까지 먹고 실행하려고 꼭대기 가서 앉았는데 찌기 전에 지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새벽에 핸드폰 들고 다녔어. 그때까지만 해도 새벽에 12시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 애가 그러고 있는데 어떡하면 자기 무서워서 도무지 데리러 그때 슬라브가 아니고 이런 기둥인데 끄트머리가 앉았대. 자기는 가다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아서 도무지 못 가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가 왔더라고. 애 보고 걸어 나오라고 불러라 애를. 그러고 밤새 고민했어요. 시험인 줄 알겠어. 이것도 시험인 줄 알고 시험 그 뒤로 계속 이제 쭉 있었으니까 시험인 줄 알겠는데 죽는 건 막아야 되겠잖아. 시험은 지면 또 시험 오겠지만 다시 대서 가면 시험 오겠지만 한번 죽으면 끝이잖아. 죽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어디 다치고 말면 그것도 괜찮겠는데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결제 깨고 갔다 온 거 엄청나게 혼났어. 그리고 그 얘기를 했지. 딸내미 때문에 그래도 결제 깨졌다고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 봉우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성공하기 마지막에 자식을 버리는 시험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빌려서 또 얘기해 준 거야. 이게 성공하기 직전에 마지막 시험인 거였구나. 핸드폰 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성공되어 있으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지. 그 뒤로 자식들이 줄줄이 넷이었는데 하나 빼고 셋이 다 그 시험 재료로 썼어요. 애들이 그래서 엉망이 됐습니다. 아들들은 중학교 중퇴 둘 다 고등학교 중퇴 사고 쳐서 그런 시험을 그렇게 해. 현실에서 해.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걸 거쳐가며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부모 심정이 오죽하겠어? 뭐, 지 좋다고 다 뱅개치고 가서 그렇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하는 건데. 그러고 공부하는 겁니다.